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이 정도 시간대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저 다음에 두 개 업체가 더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한 5분 정도 앞에 썼기 때문에 5시 10분 정도면 15분 정도 저한테 이제 할애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친한 친구 중에 이 국회 2선 이렇게 당선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친하니까 뭐 의장 활동은 어떻게 할 만하냐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두 개 직종을 따지라고 그러면 정치인하고 사업가이거든요. 이제 너도 알지만 내 삶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내가 여기 와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이 거의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왜 이제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또 당선이 또 되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딱 적절한 시기에 코롱 베니트에서 이런 장을 마련해 줬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 글로벌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이 많잖아요. 인공지능 시장은 지금 보면 작년에 한 200조 됐다고 그래요, 시장이. 근데 2030년 되면 한 1800조, 뭐 9배 정도 성장한다고 보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 사업은 전통적인 사업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이너철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의 온자폭탄급 이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챗 GPT였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갈팡질팡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저번에도 이게 앞전에 이제 모셨던 분이 그 이제 생성형 AI 사업화 방안 그 나오면서 생태계 조성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개발했던 것들은 이제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고민이 많은 거죠. 저희 인공지능 기업이 지금 한국에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도 2018년도에 인공지능 최적화 기술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알파고가 굉장히 많은 전기를 썼어요. 거의 한 도시에 전기 한 달 정도 되는 전기를 써서 바둑을 두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그만큼 나온다는 걸 보이는 거지 실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여전히 보여준 시점이었고 저희는 이건 아니다.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이런 디바이스 상태나 그런 데서 인공지능이 돌아가야지 실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건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텐서플로우나 이제 파이토치 가지고 한참 이렇게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그런 어떤 서비스하고 뭐 이런 어떤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장은 나 학습 이렇게 데이터 잘했다. 나별랭 이렇게 했다. 나별랭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툴들은 이런 게 있다. 서비스를 할 때는 이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때 시점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투자를 받았던 그런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쭉 가야 되는데 뭐 코로나 터졌지 그 이후로 시장이 이 전쟁 났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로봇 나오지 그러면 향후 인공지능이 시장은 앞으로 조금만 가면 1,300조, 뭐 1,800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경험했던 그런 어떤 인공지능에서 돈을 지금 벌어왔던 거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장에 이 태핑을 할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서 돈을 버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를 파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레이블링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클래스를 정하고, 이게 이제 사람을 구하는데 액터를 쓰든지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학습하는 시장이 그때 당시 기술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세요. 모든 진영에서 오픈 소스화 돼 있고, 그걸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딱 그 시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있는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바로 오픈소스 해서 내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쓸 수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한 솔루션들이 지금도 발표한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이미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학습 시장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시장에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시장. 그러면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GPU를 써야 될 것인가? GPU 보통 봅시다. A100, H100 요즘 한 장당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9천만 원에서 4,80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지금 대부분이 LLM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구축하려고 그러면 뭐 메타나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정도에서 한 15만 개 정도 뭐 구입해서 이 LLM을 학습을 합니다. 7조 5천억이에요. 돈으로 한 사람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쪽 사업에 뭔가를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때 시점에서도 이 온디바이스 아니면 PC 환경에서 뭔가 적정 솔루션으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해서 그 기술이 이거 괜찮네, 인공지능을 써보니까 여기에서는 의미가 있네, 그러면 돈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이넷을 사업을 했고, 그게 일정 수준 인정을 받아서 솔트룩스도 투자하시고 여러 군데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중에 이제 포스코 같은 회사에서도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구현을 해보니까 이게 적정하다 해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용 애플리케이션 온프레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계속 이게 지금 AI 어플라이언스 장비 나온 거 다 온프레스 얘기거든요. 온프레미스 상태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그대로 쓰면 괜찮냐? 사실 실제적인 상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성능이 있다 하더라도 속도가 기반이 되지 않다거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거기에 메모리가 풀이차면 안 올라갑니다. 메모리가 이게 인공지능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GPU 클라우드 환경을 쓴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제일 처음에 이 온디바이스 온프레미스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물량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갈 때 시장의 사이즈가 내가 이게 적정하냐? 내가 들어가서 이 물량이 뭐 10,000대냐 100,000대냐,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약에 해서 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챗GPT도 쓰고 뭐 챗GPT 뭐 4.5 뭐 나와서 좋아요, 쓴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올렸지만 실제 한 달에 GPU 비용이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1억까지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바로 사업 내려야 됩니다. 진짜 돈을 내는 고객은 뭐 1,0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비용은 1억. 그 사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현 시점에서는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시면 이 물량이 확보되는지 시장에 있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일단 기술이 있으면 투자도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이 과제도 따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현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 이제 않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디파인이 돼야 되고 거기에 내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게 이제 ROI이고 내가 비용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또 많은 비용 절감에 대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가 먼저 물량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운영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AI 서비스가 어려운가? 뭐 저는 제일 먼저 이 비용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 사용할 때 보통 해보면 0.01에서 뭐 과한 비용 가격이라면 0.02, 뭐 0.01까지도 떨어지는 것이지만 의미 있는 거 하려면 0.01까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그걸 무료 버전으로 GPT 4.5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토큰량이 얼마 되지만 서너 문제 던지면 바로 못 쓰잖아요. 그럼 프로로 전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서비스를 한다고 누군가 그렇게 과하게 쓴다고 하다가 오면 바로 서비스 접어야 할 수밖에 없는 비용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기술 속도가 지금도 너무 빨라요. 감당이 안 되죠. 뭔가 새로운 기술을 의미가 있어서 런칭을 했는데 좀 더 나온 좋은 모델이 나와버리면 그 모든 프로세스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AI 서비스가 어려운 거예요. 그까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쟁 우위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새로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만 또 다른 어떤 이게 조금만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혀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기술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챗GPT 하나 올리고 RAG 하나 이렇게 올리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이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든지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내가 응용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그걸 클라우드 왕에서 운영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품질은 담보할 수 있느냐? 사실 계속 홀루시네이션 얘기가 나왔지만 뭐 3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하게 했을 때 이상한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 harmlessness, 아니스티는 홀루시네이션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정확한 데이터를 해주냐. 그 다음에 helpfulness, 의미 있는 나에게 뭐 답변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 3H를 보고 신뢰성 같은 걸 검증을 합니다. 근데 사실 GPT 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리적인 어떤 수학적인 그런 것 외에는 사실 이 적합성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연 현재 챗 GPT를 북한에서 쓸 수 있을까요? 네, 주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이게 왜 한국에서도 한국형 LLM 뭐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사관이 있잖아요. 역사관, 일제시대의 어떤 그런 경험, 그리고 또 어떤 민족적인 어떤 역사, 또 문화, 또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체계, 이게 한국형에 맞는 그런 어떤 답변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LL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이 LLM에 갈 길은 아직 저는 모르고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소엔에서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엔진이 있고 경량화 엔진이 있고 그 엔진 기반에 IoT, AIoT죠. 이런 어떤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MLOps.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희는 리테일 마켓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인 인증 장치, 얼굴 인식 기반의 성인 인증 장치도 닐리스에서 담배 자판기나 주류 판매 도입을 해서 썼고요. 포스코 같은 케이스는 모델은 완성이 되는데 이 진행 속도가 한 분당 800m씩 움직입니다. 분당 800m씩 움직이면 아무리 모델이 좋아도 미탐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80 하나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그런 어떤 가속 엔진으로 구현해서 당시 메모리 15배까지 줄이고 속도는 3.5배까지 올려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어떤 MLOps 기반의 초고속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걸 리테일 BGF 담배 자판기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디바이스에서 얼굴 인증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중국에는 어떤 칩 형태로 나오고 또 클라우드 환경에 돌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컨트롤 보드에 있는 어떤 CPU 칩에서 얼굴 인식이 돌아가고 99.99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환경에서 카메라 컨트롤 뭐 이런 거 영향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치매 노인 실종을 했을 때 찾는 솔루션도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은 직접 이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소엔의 모든 기술을 이외에도 되게 많지만 한 50여 개의 고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사례를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소이넷이 어떤 기업이다 이것은 알 수 있는 사례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배포하고 매니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술, 그리고 같은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이건 온디바이스에서 운영을 해야겠다. CPU나 어떤 칩, NPU에서 운영을 해야겠다. 그랬을 때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이넷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